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그러면은 연관된 얘기로 그 질문 중에 이제 청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청춘은 과연 아름다운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청춘 그러면 푸를 청, 봄춘 그러니까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이 청춘이라고 그런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의 연령대를 말하나 사실상 청춘의 나이는 그 기준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청년 및 청소년의 시기를 그래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기에 청소년 또는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나이대는 모두 청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청춘이란 건 나이를 딱 요때까지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단지 어리다고 느껴지는 그 시절을 벗어나서 젊고 파릇파릇한 나이대에 들어서면은 전부가 다 청춘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청춘은 어감적으로 젊은 것 자체보다는 젊음이 가지는 속성에 더욱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즉 끓어오르는 피, 풋풋한 사랑, 걸림없이 뛰어드는 과감함, 도전정신 등 젊음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속성과 젊은 날의 좌절과 극복 또는 친구와의 다툼, 절교, 화해, 짝사랑, 실현 등 젊은 날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집약한 단어가 바로 청춘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보면은 그럼 청춘은 과연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요즘에 요 청춘 시기에 들었다거나 나이대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도 한번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 여기저기 학원을 다녀야 되고 밤을 새워야 되고 진로 걱정을 해야 되고 성적은 오르지 않는데 답답하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 마음은 그냥 놀러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시대에서 대학 입시 지옥을 거치고 가는 젊은 청춘이 과연 청춘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지나서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해놓고 나면 또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군대 가서 뭐 2년이건 짧건 길건 간에 그 청춘의 시기를 군대에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것도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가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해 나오면은 또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청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고생하는 시기가 청춘의 시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누가 노래했죠? 그 아빠의 청춘 오기택이 했다고 그러던가 누가 했던 노래였어요. 거기에 등장한 박영감이 나오잖아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럼 이제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아직까지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이 있다. 영감님이 나에도 청춘의 기질이 있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거기 띄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청춘이 하는 것이 얼만큼 어렵고 그런 힘든 사회를 살아가느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청춘이라는 말도 나오고 별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남자분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 남녀 통틀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다 이제 공부도 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민태원 소설가이자 언론가 민태원 작가께서 만들어낸 청춘 예찬 스필집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죠. 이게 청춘 예찬을 이 시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니까 나이 많은 아주머니라든지 아저씨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청춘은 꼭 나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제로 놓고 한번 들어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청춘 예찬의 전문을 쭉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이런 것도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뭐 청춘이 지나가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청춘처럼
그렇게 아주 활달한 박력 넘치는 희망찬 세월을 사시는 분들은 한번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민태원 청춘 예찬.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왕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 역사를 꾸며내는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속잎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 불러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이다. 보이는 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있을 때까지 방황해도 보이는 것은 거친 모래뿐일 것이다.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과 부패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 만홍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과시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해서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광야에서 방향을 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해서 천하를 전환하였는가. 밥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시피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국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저하여 이럴과 같은 이해가 되려니와 그같이 못하다 할지라도 창고에 반짝이는 뭇별과 같이 산에 피어나는 군향과 같이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에 가치를 주는 원질이 되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이것은 청춘에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전념이 적은지라 제약에 병들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시련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단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 우리 귀는 생이 찬미를 듣는다. 뼈끝에 숨어 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해서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것이 그 청춘 예찬이라고 해서 충남구 서산 출신인 민태원 작가, 소설가이고 언론가였던 분께서 예전에 수필집에서 내놨던 얘기가 이렇게 유명한 글이 돼서 오늘 제가 읽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시 지옥을 거치고 청춘의 입장에서 또는 군대에서 군생활 또는 취업에서의 고통 이런 걸 다 겪어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기를 그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군대 생활도 그것이 하나의 인생의 수업장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돼 가지고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교훈을 주었느냐,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만큼 많은 기여를 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인터넷 유튜브에서 어떤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서울 시내 한복판에 탱크를 갖다 놓고 그 탱크를 움직이고, 일반인들 그 속에 탱크를 한 대 갖다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30분 안에 탱크를 운전해서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30분 안에 그 자리에서 중대 병력이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모아질 수 있는 군인이 아닌 일반, 왜냐하면은 군대를 갔다 왔고 예비역 훈련도 받고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애국심이 투철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런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 또 중년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그 총기가 개인 소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총을 만져보지 못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그 미국의 이제 사격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천히 보고 없이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나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든지 총을 쥐어주면은 1등 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들을 보고 깜짝깜 전 세계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행복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별 얘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 시기, 이 청춘의 시기에서 그만큼 자기 자신을 불살라버리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튜브에서 보면 일부이겠지만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사위로 삼지 못해서 남편으로 삼지 못해서 애쓴 외국 사람들이 유럽국가 이런 데서 엄청 많다고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시 지옥이라든지 그 입시 지옥도 그래. 이 외국 그 대학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우등생으로 대학원에서 우등생으로 이렇게 꼽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최고로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지옥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청춘을 잘 불살려 버린, 잘 승화시킨 그런 우리나라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라고 볼 수 없고 지옥이라면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 가서 쭉 한번 더듬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던 사실들이 전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뛰어난 백성, 그렇게 세상의 제1등 국민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아니 그 영국의 역사학자 카네기 그런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1등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뭐 어떤 예언자가 얘기했다더니 또는 또 과학 담당자들이 얘기했다니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엊그제 요즘에 나오는 포항만 주변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물론 20%라고 그러지만 유전과 가스가 발견돼서 산유국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다. 이런 것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청춘의 시절을, 사춘기 시절을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그저 웃고 즐길 일만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타이틀에 청춘은 아름다운가, 아름답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당장의 고통스러웠던 현실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게 우리들은 대개 이제 망각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지 않은 추억은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추억은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전 국민들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 1등국이, 아니 심지어 그래요, 미국을 제치고 진짜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건 계기가 되는 게, 청춘의 시기를 아까 청춘 예차를 들어봤듯이 얘기 똑같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두각을 나타내고 전 세계에 모범된 그런 청춘이 되고 국민이 되는 그런 계기가 우리나라 지금 실정에 그런 과정을 살아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는 우리는 보지 말고, 아, 이렇게 살아온 나라가 전 세계에 한 없다. 그러니까 전부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이제 아놀드 토인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효사상이라든지 홍익사상이라든지 불교 자비사상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는, 저 몽고에도 우리나라가 나무를 심어줘서 사막을 녹지화 만들어 놓고, 저 아프리카에도 가서 콩도 심어지고 농작물 심어지고 새마을 운동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니까 대한민국에는 어떻게든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그 어느 나라에서는 산유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석유값을, 원유값을 싸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듯이, 자기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주겠다든지, 또는 한글을 자기 나라 국어로 만들겠다 한다든지, 좋은 소식,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대대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의 가수라든지 문화 그쪽에서라도, 문화 쪽에서도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어렸을 때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춘기, 청년기에 청춘의 시기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 이게 시대를 보내다 보면은 방탕해지고 방종해지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살지만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열심히 젊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비록 지옥이 길이라 그러지만은 대학 입시의 길도 있었고, 전 세계에서 학교율이 제일 높고, 또는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최고고, 또 군대 갔다 왔다는 게, 근데 군대라는 게 그래요. 팔도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나,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욕하시면, 저도 여기 이제 군 법당을 한 30년 이상을 법문을 다녔어요. 지원도 해주고, 지구도 홍천 11서단도 지원해줬고, 여러 부대를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어떻게 지나고 보면 좋은 하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청춘의 시기를 잘 보냈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배우고 또는 익히고, 작은 사회 하나에서 유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삶의 훈련이 아니었느냐. 지금 하나 낳고 뭐 안 낳고 이런 식에서 어떤 분들은 친구들 사이에 이제 자녀들을 형제를, 의형제를 맺어주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쭉 같이 나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그 육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바로 발전될 수 있는, 한 사람 일생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6.25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 시절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저 미군 부대에서 우유 갖다 배달해서 그것도 먹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를 안 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걸 돕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춘 시기를 우리는 아름다움과 회의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잘 적응해 가면서 살 수 있는, 부모를 비롯하고 당사자들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가는 과정인데, 이 가는 과정을 좋게 잘 우리는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동남아 일대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유학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 곧 5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가, 그 모든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들을 가슴에 안고 희망을 삼고 청춘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전 국민이 노력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청춘은 아름다움과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강림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구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옷 나무선 감사합니다.